자, 1번부터 볼 건데 우리가 1번인데 실제 시험지 기준으로는 18번이야. 왜냐하면 듣기 17개가 없으니까 그 번호에다가 18을 더하면, 그지? 더하면 실제 시험지 번호하고 똑같아지겠네. 자, 그러면 우선 목적인데 시험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주제야. 그래서 우리는 목적을 풀 때도 철저하게 주제에 대한 연습으로서 한번 풀어볼게. 목적을 뭐 그렇게까지 자세히 풀어요 이럴 수 있는데 목적을 단순하게 목적을 맞추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다. 주제에 대한 연습으로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론 떠올려봐. 이거 모르는 사람은 유형별 풀이비법 완벽하게 숙지해야 돼. 자, 공통단어로 선택지를 활용해서 공통단어로 소재를 파악하고 특징단어로 구체화한다. 그러면 답은 이 10군데에서 나온다. 주제 10개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이거 한 장이 다야. 이거 한 장으로 주제는 완벽하게 끝낼 수 있다고. 자, 그럼 선생님 목적은 주제하고 완전 동일한가요? 아니야. 목적은 좀 공손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목적은 공손하다. 됐지? 목적은 공손하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 1번에서는 에스크를 만나게 될 거야. 좀 이따. 자, 그러면 봐볼까요? 자, 1번인데 자, 우선 공통단어. 항상 습관이야. 공통단어를 통해서 소재를 예상하는 거. 자, 공통단어. 공원, 화장실, 노숙자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뭐야? 훨씬 더 목표가 선명해지잖아. 그치? 자, 소재를 구체화하면 주제인데 소재를 이미 알잖아. 선택지에 2번 이상 나온 단어가 소재다. 자, 그러면 2번하고 4번이 공통단어가 많으니까 2번, 4번이 가능성이 높겠네 정도 생각하고 자, 읽어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단어가 그대로 나왔네. 공원, 노숙자. 아, 공원에서 자는 노숙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구나.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이 파란색 글자를 이미 예상했잖아. 됐지? 자, 별표 쳐야 돼. 여기서 problems. 자, problem 이 단어가 뭐야? 주제를 보여주는 시그널이야. 즉, 문제가 드러나면 자, problem이 나왔어. 문제가 나왔어. 뭐야?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단어 노숙자, 공원, 화장실이 안 나왔는데 이제 화장실까지 나왔네. 됐지? 자,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해질녘이면 닫아버려. 그럼 뭐야? 화장실이 없잖아. 그럼 노숙자들이 길거리에 오줌을 싸거나 뭐 이러겠지. 그런 게 문제다 이렇게 된 거지. 자, 주장을 갖다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드러냈어. 그럼 어떻게 이어져? 비판 또는 해결책 제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야, 너그 그따위로 하냐. 구청 너희들 편하려고 그런 식으로 밤에 문 닫아버리고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비판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해라 이렇게 되겠지. 됐지? 요 양식을 우리가 3번에서 다시 만나. 그래서 선생님이 1번 해설 강의를 다양하게 준비를 하다가 이왕이면 3번하고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준 거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본질을 꿰뚫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비판 또는 해결책 제시로 이어지겠구나. 이걸 잡는 걸 첫 번째. 이게 출제 코드야. 첫 번째 출제 코드. 자, 두 번째는 뭐야? 두 번째. 항상 지문하고 선택지가 함께 가야 돼. 따로 가면 안 돼. 이상가족이 아니야. 지문 다 보고 나서 선택지 보는 건 아마추어야. 자, 여기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봤으니까 뒤에는 뭐가 나온다? 비판 또는 해결책 제시가 나온다 했잖아. 선택지를 딱 봤더니 2번은 비판에 대한 내용이고 4번이 해결책에 대한 내용이야. 아, 그러면 선택지 중에서는 2번, 4번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 예상을 했어야 돼. 제발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풀자고. 자, 이렇게 됐으면 나쁘지가 않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코드가 뭘까? 그 다음에 출제 코드를 향해서 가면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분명히 공손한 표현이 나올 거라 했잖아. 그제? would like to나 ask나 want나 이런 게 나온다 했잖아. 자, 그러면 얘가 나왔으니까 자, 답이 나온다는 시그널이잖아. 목적 유형에서는 공손한 표현이 나왔으면 그 문장에 답이 있다 했잖아. 자, 봤더니 뭐야? 그대로 나왔지. install, 설치, maintain, 유지, 관리. 자,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 세 번째 출제 코드는 뭐야? 세 번째 출제 코드는 ask 같은 공손한 표현이 나오면 답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잡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선생님의 역할이야. 이게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강약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럼 너희들의 역할은 뭐야? 너희들의 역할은 학생은 적어도 너희들은 단어 암기 같은 건 너희들이 숙제로 선생님이 내줬으니까 그건 분명히 해오라고. 적어도 인스톨하고 메인테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러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출제 코드를 보여주고 너희들은 단어를 열심히 하고. 물론 독해 문법도 숙제가 나가니까 숙제만 잘해오면 돼.
단어를 비롯한 숙제만 잘해오라고. 그럼 이건 선생님의 역할, 이건 학생의 역할. 자, 이 두 개가 만나면 뭐야? 점수 상승.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됐지? 자, 됐고. 심경 분위기 19번인데 역시 얘도 뭐야? 듣기 시간에 푼다는 걸 명심해야 돼. 자, 얘도 우리가 출제 코드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돼.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를. 자, 지금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가 이렇게 있잖아. 여기 있는 단어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로 있으면 안 돼. 됐지? 그래서 선생님 저는 심경 분위기가 약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저는 심경 분위기에 나오는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선택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 그냥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문의 내용이 플러스에 가까우면 1번, 2번에서 답을 고르고 지문의 내용이 마이너스에 가까우면 3번, 4번, 5번에서 답을 고르면 된다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뭐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지문에서도 나는 뭐만 세게 읽으면 돼? 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에 관련된 표현만 세게 읽으면 되잖아. 그래서 만약에 플러스가 나오면 1번, 2번 중에 고르고 마이너스 내용이 나오면 3번, 4번, 5번 중에 고르면 된다고. 됐어? 자, 락트 이런 게 전형적인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 뭔가 잠겨 있잖아. 자, 잠겨 있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친구가 침대에 누워있고 소리도 안 내. 자, 심장이 벌렁벌렁, 뭔가 무섭잖아.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 자,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뛴대. 뭔가 극도로 무서운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엔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자, 녹색 밑줄을 전부 다 뭐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자, 무서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냥 5번이잖아. 자, frighten이 뭐야? 무서운. confused가 혼란스러운. 그러니까 선택지에 있는 어휘만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세상 쉬운 문제로 바뀌어버린다. 듣기 시간에 충분히 풀고도 남는 문제. 뭔지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선택지를 갖다 완벽하게 숙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단순화시키고 지문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세게 읽으면 저절로 풀러버리는. 결국은 단순한 단어 문제에 불과한 게 2번. 시험지 기준으로는 19번 심경 분위기가 되겠네. 자, 혹시 모르니까 뒤에 좀 읽어볼까? 역시 뭐야? 머리가 빙빙 돈다. 모르겠다. 혼란스럽다가 이어지고 있네. 됐지? 무서워요. 혼란스러워요. 너무 무서우니까 혼란스러워지잖아. 따라서 뭐야? 자, 무섭다, 혼란스럽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주제 구간이야. 자, 밑줄의 의미는 주제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니까 별도로 하나 떼어놨는데 어찌됐든 20번부터 24번 그 중에서는 21번이 제일 어려워. 밑줄의 의미. 됐지? 자, 우리가 약속한 방식 그대로 풀면 돼. 공통단어로 소재를 찾는다. 특징 단어로 구체화한다. 그리고 답은 어디에 있다? 여기가 주제 10개명. 첫 문장. 주제 표현 5개. 연결사 3개. 끝 문장. 그럼 총 10개잖아. 이걸 주제 10개명이라고 불러. 무조건 여기에 답이 있어. 됐지? 자, 그러면 자, 주제라고 우리가 부르는 애들이 목적, 정답률 90. 자, 주장 요지, 정답률 80. 주제, 정답률 70. 제목은 정답률 60. 밑줄의 의미 정답률 50. 자, 밑으로 갈수록 어려운 것 같잖아. 근데 똑같아. 뭔 말이냐면 자, 얘는 90이니까 넓고 80이니까 좀 좁고 70이니까 더 좁고 60이니까 더 좁고 50이니까 더 좁겠지? 자, A라는 애는 맞았고 B라는 애도 목적을 맞았어. 근데 B라는 애는 뭐야? 어려운 문제는 다 틀려. A는 다 맞아. 차이가 뭐야?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맞으면 돼. 쉬운 문제를 정확하게 본질을 꿰뚫으면서 풀면 어려운 문제도 다 맞을 수 있다고. 자, 빈칸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럼 빈칸도 이렇게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주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풀면 밑줄에 의미든 빈칸이든 다 풀 수 있어. 자, 해볼게. 자, 똑같아. 우린 출발. 공통 단어로 소재를 찾는다. 생각해봐라. 주제를 찾고 있는데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면 주제야. 근데 나는 이미 소재를 알고 출발해. 왜? 공통 단어가 소재니까. 그럼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잖아. 자, 해볼까요? 자, 행복, 쾌락 이 얘기가 나왔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야? 행복과 쾌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주장을 할까? 어떤 구체적인 말을 할까? 이것만 기다리면 된다고. 봐봐. 그렇게 목표를 갖고 가잖아? 그럼 지가 알아서 튀어나와, 이렇게. 행복과 쾌락이 튀어나왔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 다시 한번. 소재는 행복과 쾌락이야. 주제라는 건 소재를 구체화하는 거야. 자, 그러면 지문을 딱 시작했더니 소재가 떴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생각해? 구체화가 어떻게 되지? 이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됐지? 자, 그럼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 구체화는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네. 자,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시킨대, 자주. 생각해봐, 얘가. 야, 우리 선생님은 자주 웃어. 나쁘지 않아. 근데 봐봐. 여기다가 아무것도 똑같은 말인데 to를 붙여. 야, 우리 선생님은 너무 자주 웃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라고. 즉, 뭔 말이냐면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한대, 자주. 근데 문제는 뭐야? 너무 자주. 그래서 뭐야? 여기가 문제점이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해 볼 건 이 to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시그널로서 기출문제에 10번 이상 나왔다고. 너무 자주. 자, 행복과 쾌락을 동일시해, 자주. 여기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근데 너무 자주 한대. 그러니까 뭐야? 이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뒤에는 뭐야? 비판 아니면 해결책 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됐지? 아까 우리가 봤던 the problem is that하고 똑같은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거보다 훨씬 세련된 버전이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앞에서 이걸 느꼈는지 보는 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여기에 우리가 답을 보여주는 시그널이 있거든? 우리가 엄청 연습했던 거. 이게 있어. 근데 옛날 문제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었어. 근데 요즘 문제는 여기에 엄청 큰 장애물을 놔서 이쪽으로 못 오게 막는다고. 그게 뭔지 봐볼까? 여기가 해석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읽을 수는 있는데 뭔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아. 시험장에서 2분이라는 시간 압박 속에서 막 읽어. 그러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야. 따라서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어떻게 돼? 시험장 가면 중요한 걸 세게 읽어야 되잖아. 근데 뭐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걸 세게 읽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를 읽으면 답을 향해서 가게 돼 있고 여기를 세게 읽으면 매력적인 오답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 근데 생각해봐. 여기가 읽었더니 잘 안 읽어지네? 근데 여기를 갖다 그래서 오답에 대한 함정이 바로 정답 앞에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최근 문제가 어려운 건 뭐냐면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거든? 근데 옛날에는 장애물이 이만했으면 지금은 장애물이 이만해진 거야. 그래서 강약이 필요한 거야. 따라서 여기를 약하게 읽고 여기를 강하게 읽으면 무조건 정답이야. 근데 반대로 여기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기를 갖다 약하게 읽어야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지.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출제 코드니까 잘 명심을 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가 해석이 안 됐어도 상관없다니까. 우리는 지금 번역을 하는 게 아니잖아. 답을 찾는 거야. 우리가 필요한 정보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갖다 풀기 위해서는 여기를 세게 읽었어야 되는데 이미 약속을 했어.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봐봐. 자, 우리 뭐라고 약속했어? 특정한 사람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주제 시그널이라고 약속을 했어. 자, 이거 판서 자료 우리 필수 암기사항이 있는 거 알지? 자, 내가 주장을 했어. 근데 그 내용이 좀 어려워. 그래서 독자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 전형적인 이 그림이잖아. 지가 말해놓고도 이게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쉬운 말로써 예시나 인용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된다고. 자, 예시나 인용의 대표적인 방법은 특정한 인물이나 권위자를 주는 거라 했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레고리가 권위자면 인용이고 평범한 사람이면 예시잖아. 어찌됐든 뭐야? 예시 인용으로서 뒷받침을 한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내가 A라는 주장을 했어. 좀 어려워. 그럼 어떻게? A라는 조금 더 쉬운 예시를 가져올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특정한 인물이나 권위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같은 말을 한 번 더 쉽게 해주겠다는 뜻이라고. 그럼 여기서 세게 읽으면 끝나는 게임이었어. 여기를 못 읽었다 하더라도. 봐봐. 자, 한국 사람은 친절하다 그랬어. 근데 걔가 와이프가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그래서 안 믿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자, 송유군이라는 특정 인물로서 뒷받침을 하는 거지. 자, 송유군이라는 특정 인물이 나왔다는 거 앞에 뭐가 생략됐다는 거 여기에 예시가 생략됐다는 뜻이야. 따라서 주장을 해놓고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거나 믿지 않을 때는 예시로서 뒷받침을 하는 거야. 근데 포 이그샘플을 주는 건 옛날 스타일이야. 요즘 포 이그샘플 안 줘. 그냥 특정 인물이 딱 보이면 아, 송유군이라는 특정 인물이 나왔다. 그럼 이건 뭐다? 포 이그샘플의 생략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얘는 예시잖아. 물론 또는 인용이겠지? 자, 그럼 여기서 A라는 주장을 했어. 그럼 여기서 예시를 왜 갖고 왔어? A라는 주장을 하려고. 따라서 똑같은 말이 나와야 돼. 이해돼? 한국 사람은 친절하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송유군이라는 특정 인물을 끌고 온 거라고. 됐지? 그래서 특정 인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시 인용으로 해낼 수 있었어야 돼. 자, 그러면 이건 됐고. 자, need to도 우리가 연습했지. 어디서? 의무 표현의 대표 선수가 뭐야? 의무 표현의 대표 선수. have to, must, should, ought, need to라 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의무 표현에서 왜 했잖아. 의무 표현이 나오면 주제 10개명이니까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문장을
강하게 읽는 건 뭐야? 우리가 이미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이 된 거야. 그러잖아. 우리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 true, open이 나오면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고, 자, 사람이 나오면 세게 읽자, 의무 표현이 나오면 세게 읽자. 잘 생각해봐. 이 그레고리가 제임스로 바뀌고 제인으로 바뀌고 탐으로 바뀌는 거고, 이 need to가 must로 바뀌고 should로 바뀌고 ouught로 바뀌고 need to로 바뀌고 have to로 바뀌는 거라니까. 이 본질적인 거 얘하고 얘 이 두 개가 바뀌지 않는 거야. 뭔지 알겠지? 그럼 봐봐. 아, 특정 인물이 나왔고 의무 표현이 나왔으니까 세게 읽어야지. 자, 읽어볼까? 약속했으니까. 자, 쾌락에 포커스 맞추는 걸 멈춰라. 쾌락에 초점 맞추는 걸 멈춰라. 그리고 뭐다? 집중해라. 어디에? 만족감에. 자, 뭐하고 똑같아? 5번 내용하고 똑같아. 쾌락 말고 만족감에 집중해라 이거니까. 그럼 봐봐. 이 문제는 요 지점 때문에 답이 5번이다. 전혀 의미 없는 거야. 너희들은 맨날 5번 맞았네 이런 멍청한 소리만 하고 자빠졌다고. 너희들이 해야 될 동그라미 뭐야? 아, 그레고리다. need to다. 특정 인물이다. 의무 표현이다. 그레고리가 제인이나 제임스나 탐으로 바뀌겠지? 자, need to가 should나 must나 ouught로 바뀌겠지? 이런 게 핵심이라고. 이렇게 해야만 시험장 갔을 때 나 이 문제 푼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난다고. 뭔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처럼 풀면 어떻게 된다? 시험장 가서 나 저 문제 풀었던 적이 있는 문제 같은데?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근데 요 특수한 요 두 줄을 가지고 풀은다. 이건 결과잖아. 이건 반복되는 게 아니라니까. 반복되는 건 뭐야? 특정 인물 세게 읽기, 의무 표현 세게 읽기라. 제발 출제 코드를 읽읍시다. 됐지? 그래서 자, 답이 5번인데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특정 인물 출제 코드, 의무 표현 출제 코드 이렇게 있어. 근데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건 뭐야? 발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해되지? 핵심은 여기를 밟고 가야 돼. 여기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세용법 5개는 우리가 좀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시 딱 보이는 순간 대명사, 가주어, 가목주어, 강조구문, 비인칭주어 5개를 딱 떠올려야 돼. 자, 여기서 보면 첫 문장에서 it is that 강조구문이 나왔고 끝 문장에서도 it is that 강조구문이 나왔어. 자기가 이걸 갖다 볼 수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 지금 뭔 말이냐면 이시 보이면 무조건 뭐야? 얘 용법이 이 5개 중에 뭔지를 판단하는 게 습관이 돼야 돼. it은 대명사, 가주어, 가목적어, 강조구문, 비인칭주어 5개 중에 하나야. it이 보일 때마다 걔가 뭘까 이렇게 판단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강조네? 여기서 강조네? 이렇게 됐을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항상 그런 습관은 좀 들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인데, 자, 봐봐. 밑줄은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잖아. 밑줄은 요 밑줄에 대한 기대치를 버려. 그래서 밑줄은 그냥 빈칸하고 똑같다. 이렇게 풀자고. 밑줄은 빈칸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밑줄은 빈칸하고 똑같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본다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독해 수업을 먼저 했거든. 그래서 애들이 독해 수업을 하면서 자, 한 지문당 10분씩 독해를 했어. 근데 여기를 못 읽고 여기를 못 읽어. 그러면 시험장에서 2분 동안에 여기를 읽을 수 있겠냐? 당연히 뭐야, 못 읽지. 그래서 선생님이 독해 수업을 하면서 애들이 못했던 부분 이런 건 빼면서 문제를 풀어줄게. 왜? 그래야 현실적이니까.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장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풀이법을 해줄 테니까. 그래서 멋지고 완벽한 문제풀이는 너희들이 못해. 제발 그런 거 흉내내지 말고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로 풀어주는 그런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너희한테는 이게 내가 너희한테 가르칠 때는 어휘나 독해를 8, 9단계 정도가 완성이 되게 가르칠 거야. 뭔지 알겠지? 단어나 독해는. 근데 문제풀이 강의 때는 너희 실력이 6, 7단계를 전제를 해줄 거라고. 왜? 그래야만 시험장 갔을 때 훨씬 편하게 느껴져. 뭔지 알겠지? 자, 그러면 자, 요 밑줄을 읽었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 따라서 뭐다? 우리는 밑줄에 대한 기대치를 버린다. 만약에 밑줄에서 힌트가 느껴지면 땡큐. 그치? 기대치를 버려. 그래야 뭐야? 문제가 더 쉽게 느껴져. 밑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읽었는데 안 읽어져. 그럼 답답하다고. 그냥 뭐야? 여기는 힌트로서의 기능이 없으니까 빈칸이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돼. 그치? 자, 그러면 자, 똑같잖아. 이 페이지는 어떤 느낌이야? 우리 주제 찾을 때 이렇게 하자. 왜? 주제는 소재를 구체하면 주제야. 선생님 우리 지금 밑줄 푸는데요? 말했잖아. 밑줄도 주제고, 빈칸도 주제고, 요약도 주제고, 낱말도 주제고, 장문 2개짜리도
주제고 다 주제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주제 찾는 연습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이 응용되기 때문이야. 제발. 칠판. 자, 공통 단어. 자, athlete, 운동선수 또는 뭐야? bad luck 이렇게 됐잖아. 자, 답이 1번인 건 알잖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미 풀었으니까 알지만 불운이란 단어가 이 글에서 핵심적인 건 알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보고 들어갈 수 있잖아. 왜? 좋은 습관을 가졌으니까. 이게 하늘과 땅 차이야. 이 지문에 들어갈 때 불운이란 단어가 이 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간 사람은 엄청 편한 문제야. 칠판. 자, 읽어볼게요. 근데 봐봐. 이렇게 돼 있네 또. 계속 이런 것 같아. 자, 이 문제도 자, 답에 대한 시그널이 답에 대한 근거가 여기 있어. 여기를 읽으면 답이 좀 보여.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에 장애물이 엄청 크게 있어.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약, 강. 근데 문제는 이 약을 이렇게 읽으니까 뭐야? 자꾸 오답에 걸린다고. 얘는 뭐에 대한 정보? 오답에 대한 정보. 얘는 정답에 대한 정보. 뭔지 알겠지? 우리는 지금 독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야. 문제풀이 수업이야.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정답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는 습관을 키우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게 완전히 패턴화가 돼 있다니까, 기출문제에서는. 그걸 알고 들어가야지. 갑자기 시험장 가서 중요한 걸 세게 읽어야지. 갑자기 안 된다고. 오케이? 평소에 그걸 연습을 하자고. 자, 여기가 잘 안 읽어지는 것 같아. 선생님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2분 동안에 읽으면서 여기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 if 앞에까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차라리 앞에를 버려버릴게. 그러니까 제발 어설프게 말했잖아.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세게 읽으면 뭐다? 매력적인 오답에 걸려버린다고. 우선은 내가 아는 걸 기준으로 풀려고 먼저 노력을 해봐야 돼. 칠판. 자, 기출코드 먼저 하나 봅시다. 기출코드. 우리가 수도 없이 했던 거야. 자, 예시가 2개 이상 나왔어. 예를 들면 일본이 나오고 중국이 나왔어. 예시가 2개 이상 나왔어. 그러면 주제는 뭐야? 이 2개의 공통점, 즉 아시아가 주제가 되게 돼 있다고. 이건 그냥 전형적으로 나오는 거야. 뭔지 알겠지? 아니, 생각해봐. 아시아에는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예를 들어서 중국 이렇게 나왔어. 그건 뭐야? 아시아를 말하고 싶은 거라고. 그래서 예시라는 게 2개 이상 나온 뭐다? 공통 분모가 주제다. 이렇게 잡아내면 돼. 이건 너무 유명한 출제 코드야. 자, 이걸 안다면 칠판. 자, 우선 여기에 뭐가 나왔어? 자, 인용부호가 나왔으니까 이건 세게 읽으라는 뜻이잖아. 자, 업이야. 즉 뭔 말이냐면 어떤 유명한 잡지에 커버를 그잖아, 표지를 갖다가 장식할 정도로 떴어. 즉 무명 배우 A라는 사람이 어떤 드라마를 잘 찍어서 팍 뜬 거야. 자, 그럼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의 인생에 정점에 있는 거야. 피크에 있는 거지. 업하고 똑같은 뜻이야. 자, 정점에 있는 거야. 자, 인기가 엄청 올라갔어. 정점에 있어. 그럼 그 사람 뭐만 남은 거야? 그 정점으로부터 내려올 일만 남은 거야. 됐지? 자,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의 예시가 하나가 나왔어. 두 번째 뭐가 나왔어? 강아지가 예시로 나왔어. 그러면 이 2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주제야. 자, 읽어볼까?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개줄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잡고 있으면 개가 앞으로 막 뛰어나가잖아. 그 줄이 길이만큼. 자, 앞으로 막 쭉 뛰어나갔어. 줄 끝까지 풀려서 쭉 나갔어. 자, 그 줄이 10m짜리인데 10m를 앞으로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run back. 10m를 돌아오는 거야. 자, 2개가 말하는 게 뭐야? 결국은 제자리로 온다는 거잖아.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 올라갔으면 내려온다. 앞으로 갔으면 뒤로 온다. 이런 거잖아. 자, 예시가 2개 이상 있으면 공통점이 주제니까 결국은 뭐야? 이 2개 예시가 말하는 거. 올라갔으면 내려오고, 100m 올라갔으면 100m 내려오고, 100m 앞으로 갔으면 100m 뒤로 오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제를 찾았어. 근데 봐봐. 이 문제가 어렵게 내려고 작심한 게 뭐냐면 이게 평균이거든? 근데 미니 평균이라는 뜻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고등학생 중에. 그러니까 21번이니까 있는 거야. 자, 이 단어 밑에 나왔잖아. 평균으로의 회귀. 그잖아. 100m 올라갔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고 10m 앞으로 나갔으니까 제자리로 돌아오고, 즉 제자리로의 회귀. 근데 민의 뜻을 모른다고. 그래서 이건 버릴 거야. 힌트로서의 기능이 없어. 이걸로 푼다는 건 사기야. 고등학생 중에 민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어딨어. 자, 버리고. 근데 우리는 이미 주제를 찾았잖아. 근데 하나 더 있네. 자, 최근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 자, 최근에는 평범하지 않은 일이 많았어. 갑자기 로또 2등에 당첨이 됐어. 그래서 엄청 좋아했어. 야, 나한테 이런 운이. 근데 갑자기 회사가 잘렸어. 그럼 뭐야?
그럼 너무 뭐야? 이렇게 갑자기 일상에서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 최근에. 그럼 이제 뭐야?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겠어? 다시 평범한 일이 있겠지. 그잖아.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있다. 이 얘기잖아. 결국은 계속 올라가면 내려오고 앞으로 가면 뒤로 오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제 평범한 일이 있고 이렇게 되겠지. 자, 역시 똑같은 얘기야. 세 번째까지도. 자, 여기 볼까?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 했었어.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이나 대시 같은 게 나오면 뭐야?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럼 여기서 했던 말. 자, 최근에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다음 달부터는 뭔가 다시 평범한 일이 있을 거라 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야. 콜론, 세미콜론, 대시가 나오면 뭐야? 앞에 했던 말을 한 번 더 설명해 준다 했잖아. 그럼 같은 말이 나올 거야. 자, 운이 엄청 있었어. 그렇잖아. 운이 엄청 있었어. 자, 올라갔어. 그럼 내려와야 돼. 앞으로 갔어. 그럼 뒤로 와야 돼. 자, 운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제 나쁜 운도 와야 되겠지. 자, 생각해봐. 연달아 운이 있었어. 그럼 이제 뭐야? 불운이 오겠다 이 말이잖아. 근데 우리는 선택지에서 아까 뭘 보고 출발했어? 불운 얘기가 나올 걸 예상했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1번, 2번 중에서는 당연히 1번이 반대말이니까 1번을 고르면 되겠네. 됐지? 그럼 생각해봐라. 이 문제는 전형적으로 공부를 못한 애들,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공부를 잘한 애들이야. 항상 모든 문제를 완벽한 해석을 통해서 풀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애들이 최근에 고생을 많이 해. 뭔지 알겠지? 제발 시험장 가서는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세게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세게 읽는다. 근데 선생님, 시험장 가서 중요한 걸 어떻게 찾아요? 평소에 연습을 해야지. 그래서 우리 수업의 목적은 뭐야? 중요한 건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그 출제 코드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걸 알고 들어가면 시험장 가서 이길 준비가 되는 거지. 왜? 장애물을 다 피해갈 줄 아니까. 최근에는 확실해. 항상 중요한 정보 앞에 장애물을 준다고. 즉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걸 잽싸게 피하고 뒤에 있는 중요한 정보를 세게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있는 장애물에 매몰돼가지고 그걸 읽고 읽어. 그럼 뭐야? 매력적인 오답에 낚여버린다고. 뭔지 알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열심히 실력을 올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매일 선생님이 내준 단어 문법 독해 숙제 하잖아. 그러면 실력은 올라. 그럼 여기서 뭘 한다? 선생님의 역할은 중요한 걸 강하게, 안 중요한 걸 약하게 그 출제 코드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거지. 됐지? 그런 식으로 준비해 봅시다. 숙제만 잘해오면 돼. 고생했습니다.